자, 이번에는 산돼지를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나눠준 책 242쪽 펴면 되고, 여기서 감상의 정리 한번 보자. 산돼지는 일제강점기 한 청년 지식인의 정신적 갈등 및 주천하, 정신적 갈등, 식민지의 억압적 상황 및 봉건적 인습 속에서 몸부림치는 좌절을 형상화한 거예요. 좌절 형상화 및 주천하. 정신적 갈등과 좌절을 형상화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주의 극이라고 해요. 표현주의 극. 사실주의. 현실을 나타내는 사실주의와 대조되는 건데, 표현주의는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의 세계를 주관적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소설과 유사한 걸 찾으라라고 하면은 의식의 흐름 기법 정도로 쓰인 소설과 유사할 수 있겠지, 그지? 내면과 무의식의 세계를 서술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우리 앞에서 봤던 파수꾼처럼 실험주의극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좌절을 형상화한 걸로, 여기서도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산돼지는 사회개혁에 대한 숙명을 의미할 거야. 사회개혁에 대한 숙명. 그래서 이 산돼지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이 소설, 이 희곡의 주인공인 최원봉인데, 얘가 사실은 박원봉이야. 박정식과 원봉 어미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박정식은 동학운동을 하다가 참수당하고, 원봉 어미는 이제 동학운동을 남편이 했기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하루 만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봉이가 최주사와 최주사 댁으로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최주사도 역시나 동학농민 운동을 하다가 죽게 돼. 근데 이제 최주사 댁한테 나중에 크면은 영순이하고 원봉이하고 결혼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 둘은 아기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친남매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최주사 댁은 이 남매 관계를 깨기가 싫어가지고 원봉이의 친구인 차혁이하고 영순이를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최주사 댁과 원봉이의 갈등이 일어나. 왜냐하면 원봉이는 영순이를 사랑하거든. 얘가 출생의 비밀을 나중에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전에 이상하게 영순이 사랑해. 그지? 그래서 원봉이하고 차혁이하고도 갈등하게 될 거고, 원봉이와 차혁이의 갈등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건데, 청년회에서 원봉이가 비자금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하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순이를 중간에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러한 갈등 관계의 근원적인 이유는 원봉이의 내면 갈등이야. 운명과의 갈등이야. 얘는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산돼지의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야. 그런데 현실은 일제강점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집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내 운명은 산돼지인데 처한 현실은 집돼지인 거지.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이 내면과 무의식을 몽환 장면으로 넣어줄 건데, 꿈속에서 어떠한 장면들을 볼 거야. 출생의 비밀과 주어진 숙명을 깨닫게 되지.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들과 화해하게 돼. 왜? 내 운명을 깨달았잖아. 이 갈등들의 근원이 얘의 운명에 대한 갈등이었거든. 산돼지로 살아야 되는데 집돼지처럼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사회개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운명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꿈속에서 이제 자신의 숙명을 깨달아. 그렇기 때문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들이 모두가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산돼지는 사회개혁에 대한 숙명을 지녔으나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집돼지처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주인공 최원봉의 모습을 의미한다. 최원봉의 내면적 갈등과 의식 세계는 표현주의 기법을 통해서 몽환 장면으로 그려져 있는데, 꿈속이지. 최원봉은 꿈속에서 동학당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산돼지 탈을 씌우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운명을 순응하도록 살아가게 하려는 거지. 무력한 현실에서 아버지가 남긴 역사적 사명을 부담스러워하는 최원봉의 시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명과 무기력한 현실사에서 정신적 갈등을 겪던 192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 볼게.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 241쪽에 학습활동 3번에 보면은 최원봉이 꿈속 이야기를 하거든. 일전에 내가 어떤 무서운 꿈을 꾼지 아시오? 어머니만큼이나, 여기서의 어머니는 최주사댁을 말해. 최주사댁만큼이나 아버지도 원망이다. 아버지도. 자기는 동학인가 무엇에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위해, 중생을 위해, 백성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죽었다지만 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서 산돼지의 삶을 살아간 거지. 결국은 집 안에다가 산돼지 한 마리를 가두어 놓고 만셈이다 라고 해서 산돼지를 집돼지처럼 집어넣어 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내 숙명은 현실을 개혁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다?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산돼지를 집에다가 가두어 놓았다. 반백이 된 머리털이 핏줄기 선 부릅뜬 눈 위에 흐트러져 가지고 이를 악물고 대드는구려. 이놈 네가 내 뜻을 받아서 양반놈들, 탐관오리들, 썩어가는 선비놈들 모두 잡아 죽이고 내 평생 소원이었던 내 원수를 갚지 않으면 산돼지 탈을 벗겨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산돼지로서의 삶의 운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저승에 들어가서라도 그 산돼지 탈이 벗어지지 않게 얼굴에다가 못 박아두겠다고 대들면서 부젓가락만한 왜 못에다 주먹만한 철퇴를 갖고 덤벼드는구려. 자신의 운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원수를 갚고 반역하라고 가르쳐 주면서도 산돼지를 못난 이만 뒤끓는 집안에다가 몰아넣고, 그러니까 나는 산돼지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지금 집돼지처럼 현실에 얽매여 있다라는 것이 잡아매어 두는구려. 울타리에는 집어넣고 구정물도 변변해 주지 않으면서 산돼지. 그래서 여기서 뭐를 나타내려고 하냐면은 산돼지로서의 운명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얘의 내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240쪽 가보면 1번에 인물 관계도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보기 더 편할 거야. 좀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제일 앞쪽으로 가보자. 제일 앞쪽으로 가면은 234쪽이고요. 234쪽에 산돼지 제목 옆에 핵심 정리 박스 있지? 그거 보고 가자. 갈래가 장막극이다. 그 다음에 표현주의극이다. 실험적이고 상징적이다. 라고 돼 있지. 이건 아까 설명 다 했고, 상징성이 띈 소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배경이 1920년대 서울 근교의 어떤 군 읍내고, 제재가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삶이다. 주제의 식민지 지식인의 새로운 삶의 방향, 모색과 좌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표현주의극이고 상징적 수법을 사용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청년회 간부인 최원봉인데 바자회 수익금을 지가 써버렸어. 그래서 청년회 간부들에게 불신임을 당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청년회 활동을 그만두려 한다. 차혁이가 최원봉, 차혁인 친구지. 잘못한 일을 돕고 계속 청년회 활동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반대하면서 두 사람이 감정이 상한다. 쥐가 쓰실 말든가 보네. 근데 원봉이는 지금 그래서 차혁이를 뭐라고 비판할 거냐면은 집돼지라고 비판할 거거든. 왜냐하면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이라는 거야. 타협하라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타협하기 싫어. 난 산돼지인데 저 새끼는 집돼지다. 최원봉의 애인이었던 정숙이는 최원봉을 배신하고 동네 청년인 이광훈과 일본으로 떠난다. 평소 최원봉과 정숙의 만남을 반대하던 최주사댁은 최원봉에게 정숙을 잊으라고 당부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신경쇠약증에 걸린다. 최원봉, 나 같은 산돼지가 그런 소리밖에 더 지르려고요. 한마디 물어봅시다. 나 죽으면 영순이를 어떤 데로 시집 보내주시려고? 라고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가 원봉이와 최주사댁의 갈등을 드러낼 거야. 잠들기 어렵니? 잠 오는 약 먹여주랴. 천만에 걱정 마세요. 이것 봐요. 혁이는 산돼지도 못되고 집돼지예요. 일단 혁이를 두 가지 의미에서 비판을 할 건데, 첫 번째, 내가 지금 사랑하는 영순이랑 엄마가 맺어주려고 해서 존나 첫 번째 열받아가지고 집돼지라고 하고, 두 번째, 나한테 그거 잊고 청년의 활동 계속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현실 타협적 인물이기 때문에 집돼지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야. 집돼지예요. 들돼지도 못 되고, 그러니까 더욱 다르지요. 그래서 산돼지와 집돼지 사이에 들돼지라는 걸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얘는 이제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는데 집돼지는 현실에 순응하는 그런 인물들을 의미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겠지. 지금 현실 자체가 좋지가 않으니까. 일제강점기 현실이잖아. 그런데 어머니,
대답 좀 하세요. 처음에는 그 집돼지를 미워해서 차여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리 떼어버리려고 애쓰더니 요새 와서는 왜 또 그리 가까이 하시려고 애쓰시오. 왜 차여기랑 영순이를 이어주려고 한다. 내 어머니 속은 참 모르겠어. 영순이가 내 병 봐주느라고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안일 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시오? 아, 대답 좀 해보세요. 혹은 집돼지가 진화를 해서 들돼지가 되는 모양이요. 진화란 말을 아시오? 진보한단 말이요. 그러면 더 이상하지. 산돼지가 들돼지로, 들돼지가 집돼지로. 봐봐. 산돼지가 들돼지가 될 수 있고 들돼지가 집돼지가 될 수는 있지만 집돼지는 산돼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얘의 성격인데, 왜냐하면은 한번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했으면은 다시 개혁적인 인물로 바뀌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진화란 말을 아시오? 진보한단 말이요. 그러면 더 이상하지. 산돼지가 들돼지로, 들돼지가 집돼지로 진화하는 법은 있지만 집돼지가 들돼지로 퇴화하는 수가 있어. 한번 집돼지가 되어서 구정물을 얻어먹기 시작하면이라고 해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영영 집돼지로 밖에는 못 있는 거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시종 처음과 끝이 변합니까?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니는 아이고 내 가슴이야. 하지만 내 가슴은 어떤 곡절인 줄 몰라서 더 아파 못 견디겠소. 그래서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다다다다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주사 때 너는 요새 와서 왜 그리 혁이를 미워하니? 미워하는 이유가 뭐? 내가 좋아하는 영순이랑 맺어주려고 해서.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더니 너부터 말 좀 해봐. 어머니는 부끄러워서 먼저 말 못 해주시겠다고. 그러면 내가 말하니까 해봐라. 화난 일 아니에요. 뻔한 일 아니냐.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 이게 영순이겠지, 그지? 보석이 이제야 값이 비싼 귀중한 것인 줄 아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돼지에게다가 진주를 내던져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운 진주 같은 보석을 돼지 발밑에 내던진 것이 아깝지 않아요 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순이를 차여기한테 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지. 더구나 그 위선자인 돼지, 집돼지를 의미하는 거지.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돼지가 내 진주, 내가 좋아하는 영순이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내 속이 얼마나 상하겠냐. 이왕 돼지 앞에 내던져 주시려 할 거면은 그 더러운 집돼지, 더구나 그 진주는 내가 모르기 전부터 내 것으로 맡아두었던 것을 이라고 해서 내가 모르기 전부터니까 이제 최주사의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것을 얘가 이제 알고 있다. 최주사 때 그게 모두 무슨 말 뜻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니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출생의 비밀을 못 알아들으세요? 어머니가 곡자를 이야기 안 해주시니까 내가 더 말씀해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옛날 옛적에 상놈 하나가 있는데, 상놈이라고 하면 동학당인 박정식 본인의 친아버지야. 친구 되는 양반 최주사 댁에 삽살개 한 마리, 본인을 말하는 거겠지. 이 양반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찌 귀여운지 보물과 음식 영순이, 여기서 나오면 이제 이 이야기에서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올 거야. 그거 다 알아둬야 돼. 그래서 보물과 음식이 영순이고 도적놈을 지키라고 해도 차역이야. 그런데 그놈의 삽살개 본인이지 도적 지킬 줄을 알아야지요. 도리어 도적놈한테 몽둥이만 얻어맞고 한마디 짓지도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 그 양반놈의 속이 얼마나 상할 것이요. 호령을 해서 말하기를 삽살개한테도 양반과 상놈이 있구나. 너는 도적 지킬 줄도 모르니 잡아서 게장이나 해먹어야 잡아먹겠다 하고 나서 며칠 내로 그 개 목숨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 개는 그래도 목숨이 아까워서 다시는 아니 그러겠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걸복걸한 끝에 다시 보화곡간 영순이겠지, 문지기 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개가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가 지키고 있다는 곡간 안에 보화와 산해진미 영순이가 들어있는 거, 이제 그 안에 귀중한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영순이의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하룻밤은 문을 뜯어 열어 젖히고 들어가서 내 것을 만들려고 했더니 도적놈이 나타나서 방해를 한다, 차여기가. 그래서 양반 주인이 어찌 분이 났던지 그거를 이제 도적놈한테 내어주려고 한다라고 해서 엄마가 영순이와 차여기를 약혼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주인도 주인이지만 그런 개가 있다란 말이니 모른 척 하는 거지. 이건 내가 옛때 꿈속에서 들어둔 이야기예요 라고 해서 옛날 옛적의 꿈속에서 자신의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지. 별 이야기.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는 어디서 본 거야? 몽환 장면에서 본 거지. 몽환 장면에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내 이야기가 그리 무서워요. 최주사댁 누가 무섭다 그러니? 또 한마디 대답해봐라. 혁이가 너만 못하니? 영순이에게 장거올 만한 자격이 못 돼서 그러니?
왜 그래 시치미를 뚝 때려 그러시오. 그렇지요. 그만둡시다. 산돼지와 집돼지가 비교나 됩니까? 너 왜 그리 돼지 말은 잘 내놓니? 무슨 돼지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귓속에 못이 박이다시피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 진절이 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산돼지를 집안에다 두고 기르세요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숙명이지, 그지? 숙명과 현실을 이렇게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벌써 틀린 일 아니에요.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도 요새 와서는 밤이면 돼지 꿈에 가위가 눌려 못 견디겠다. 그게 더욱 내 말이 내 꿈이 거짓말이 아닌 증거예요. 그만둡시다. 일이라는 건 되어 가는 대로밖에 더 되려고요. 넘어가서 237쪽. 아무리 병이 들어 누웠기로서는 이 가슴 속도 좀 알아다오. 원봉이가. 어머니 거짓말도 그만하고 눈치 따기도 그만합시다. 모자간에 서로 숨기고 있으면 그런 서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숨기기는 뭘 숨겨? 그 영순이와 내가 정말 친남매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신의 이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너 미쳐가는구나. 엄마는 계속해서 숨기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혁이가 이제 찾아와서 그 타이밍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영순씨 계세요? 네 계십니다. 차 선생님이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미친놈 누워있는 방으로 데리고 오지 말아요. 너 왜 그러니? 나 그 자식 얼굴 보기 싫어요. 이리로 들어왔다는 산돼지 어금니 맛보여 줄 테니 그리 하슈. 중력 부분에서 최주사댁이 차역을 맞이하러 가고 원봉이는 간호를 받다가 잠이 들고 이제 몽환 장면이야. 노래가 이어가는 동안에 원봉이가 잠들고 무대가 어두워진다. 몽롱한 달빛 같은 창백색, 이거는 무대 배경을 말하는데 꿈속 장면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나 다만 여름철 금음달 밤의 하늘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노래는 다시 누구 소리인지 바스와 합창이 되어서 되풀이 나가는 동안 무대에는 무한한 공간만 채워 있는 것 같다. 몇 번 노래가 되풀이에 가다가 제 1절이 끝나기 전에 창백색이 좀 밝아온다. 병실 대신에 동한 한겨울 벌판이고 완만한 경사에 야산이 나지막해져 온 곳 중복의 무대가 놓인 곳이다. 산의 중턱. 왼편으로는 숲, 잡목, 오른쪽으로는 언덕, 여기저기에서는 석총. 회색 겨울 하늘이 낮게 걸려 있어서 전경을 금시라도 와 누를 것 같다. 지상과 언덕이 약간 흰 눈이 덮여 있고 회오리 바람과 쌀아기는 한겨울 쓸쓸한 모습이지. 이하의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갑자년 동학당이니까 동학농민운동이지, 그지? 그래서 팬터마임이 지나간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줄 거야. 5만년 수운데이라는 글자를 뒷발에다가 적어놨는데 5만년 수운데이라고 하면은 동학농민군의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의미,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글자고 선두로 도중의 어깨에는 궁을과 동심의맹이라 박은 3355의 일대가 지나간다. 사람들의 무리가 환희와 서계와 격려와 혹은 혼란,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을 지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나 무거운 수천리 걸어온 피로된 보도로 지나간다. 한참 동안 공허하고 나서 병종과 이제 원봉이의 친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병정이 비정하게 대할 거야. 산발했으니까 지금 잡힌 거지. 손목을 끌어잡고 들어온다. 썩 걸어라. 나하고 같이 가다 얼어 죽겠다. 원봉이네. 제발 살려주시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더 못 나가겠습니다. 제발 적선 좀 해주시오. 베풀어 주시오. 저는 동학 역정놈을 남편으로 두었다. 박정식을 말하는 거지. 이 자리에 참형을 당해도 원통할 게 없는데 이 뱃속에 든 어린 아기를 위해 살려주시오. 이 뱃속 아기가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기를 임산부 싸대기를 때리는 거지. 그지? 웬 잔소리야 잔소리가. 그따위 소리는 관찰사님 앞에 가서 니 멋대로 짓거리라니까 못 들었니 썩 걸어. 이 아기를 위해서 뱃속에 든 어린 아기 원봉이를 위해 제발 살려주세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꿈속 장면이고 원봉이가 지금 친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이제 239쪽. 에이 귀찮아. 그러니까 누가 네 애를 죽인다니. 관가로 가기만 가잔 말이야. 원봉이네가 더 걸어가다가는 정말 둘이 다 죽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떼놓지 못하겠어요. 만삭이 된 이 무거운 몸을 해가지고 30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12km 정도 걸어왔으니까 아무리 몸이 튼튼한 사람이기로 당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 경을 칠 거사 너 왜 말을 안 듣니? 뱃속에 든 거 속 빼놓고 가자. 그래 힘들면 내가 뱃속에 있는 거 빼줄게. 이거 비인간적인 거.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고 이 아기 하나만을 알려주시옵소서.
발로 막 걷어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뒷부분 줄거리 최주사댁이 쓰러져 있는 원봉이를 깨우자. 원봉이가 최주사댁에 자신을 왜 낳았는지 물어본다. 그래서 최주사댁은 최원봉에게 최원봉 아버지인 박정식이 동학운동을 하다 붙잡혀서 참수 목이 잘렸어. 최원봉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출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거지. 최영순의 아버지와 최원봉의 아버지는 동학당에서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서 최영순 아버지가 최원봉을 데려와 키웠으나 최영순 아버지도 동학 때 얻은 병으로 인해서 최영순이 태어나고 100일을 못 지내고 세상을 떠났다. 이게 이제 유언대로 최원봉과 영순이를 부부로 맺어주려고 했는데 가정의 혼란, 왜? 둘이가 평생을 남매로 알고 자랐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최영순을 차역과 맺어주려고 했음을 엄마가 이제 고백한다. 최원봉은 최주사댁을 비난하고 최주사댁은 모든 것이 동학에서 잘못되었다고 절규한다. 결국 최영순은 차역과 약혼을 하고 이후에 일본에 갔던 정숙이가 최원봉을 간호하겠다고 찾아오지만 최원봉은 정숙이의 마음을 거절한다. 병이 나은 최원봉은 결혼에도 우호적 관심을 보이고 이제 외적 갈등을 해결하고 각자 나아갈 삶의 방향, 자신의 숙명, 산돼지로서의 삶의 숙명을 받아들이면서 끝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냥 이제 요 갈등 관계. 근데 이 갈등 관계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다? 얘가 지금 산돼지로 태어났는데 뭐처럼 살고 있어서 집돼지처럼 현실에 갇혀 살고 있어서 갈등 관계가 일어나고, 그런 갈등들을 표현주의 극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몽환, 꿈장면이 이렇게 역할을 가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물관계 잘 파악하고 산돼지, 집돼지 파악하고 갈등관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표현주의 극 특징 파악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거야.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